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금주의 승부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살펴봤던 종목들, 공략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런칭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매주 엄청난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SP, 원익QNC, 이구산업 그리고 제우스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KSP고요. 28.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성규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삼성화재, 선익시스템 그리고 JLK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삼성화재와 JLK가 가장 큰 폭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 방송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됐는지 방송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뭐 그날 이제 초반에 좀 상세를 보여줬다가 오후에 좀 이제 반도체가 밀리면서 AI 소프트웨어도 조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픈 AI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들이 계속 있습니다. 삼성전자 5월 말에 이슈 좀 있고요. 애플도 지금 6월 초에 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AI 소프트웨어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파마 리서치가 저번 주 금요일에 좋은 실적 내면서 현재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매수가 대비 18% 정도 수익 중입니다. 파마 리서치 계속 강조해 주셨죠. 끌고 가야 된다. 네. 여전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뭐 다른 미용 의료기기 관련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싸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올해 뭐 계속 그 매출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최소한 뭐 작년 8월달 고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추가 상승 룸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지금 기존에 오늘의 승부주라고 해서 하루 수익률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한 4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럴 때마다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하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승부주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중에 나는 단기 투자하실 거다 하신 분들은 단기 투자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가지고 가볼까 했을 때는 뭐 유튜브 채팅창이라든지 제가 계속 물어볼 예정이니까 마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마블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이 순항 중이에요. 저도 네. 이제 설치해서 해봤는데 매출을 많이 낼 것 같은 또 BM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네. 넷마블도 그리고 이거 더불어서 지금 게임주들이요. 네. 넷마블뿐만 아니라 금요일에 엔소프트도 깜짝 급등을 했었고요. 네. 좀 게임주를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게임주 거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가 이제 게임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니까 지난주 좀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적이 대부분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워낙에 안 좋게 예상을 했었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자사주 매입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약간 게임주들이 이제는 성장주의 개념보다는 약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 대부시스터즈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넷마블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제 제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충분히 지금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본다라면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일단은 한 8만 원 정도까지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업종까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요즘에 해운주들이 또 뜨겁습니다. 고환율 수혜에다가 운임료 상승까지 HMM을 탑픽으로 꽂아주셨고 수익률도 견조합니다.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MM 지금 현재 보면은 자리가 어제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그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위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모습 보여줬죠.
지금 이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240일선, 그 다음 120일선 장기 평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그 다음에 단기 평선들이 이제 따라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 계속해가지고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 더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PBR 관련주로도 좀 볼만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해운 항로들이 좀 길어지고, 그다음 유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임이 이제 2분기 운임에 이제 좀 더 어떤 정해지는 그런 걸 정하는 시점이 왔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높게 잡았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당분간 홀딩, 그리고 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이 조선 섹터에 대해서 많이 이슈를 다뤄주셨고 관련주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또 하나였던 KSP가 금요일에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11.9% 수익 중인데요. 이제 52주 신고가 달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일단 갈 게 같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까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동안 낮아졌던 것들이 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추세를 타고서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죠. 일단 1월부터 해가지고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던 이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로 봤을 때도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O&M이라 그러죠.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좀 더 KSP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노펙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김성규 전문가님이 시노펙스를 탑픽으로 주셨을 때는 사우디 관련된 이슈였는데, 근데 다른 이슈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로 일단 급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38%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그렇다면은 지금 인공지능 뭐 혈액암 관련되었던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 관련돼서 일단 급등을 보여줬는데, 아직 전문가님이 생각하셨던 그 이슈는 아직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이슈도 잠재가 돼 있고,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복합 테마로 이제 엮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해가지고서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 핫머니가 지금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여기 잠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8,560원, 그 다음에 9,700원대 여기에서 계속 횡보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 정도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는 어떤 재료로 올라가는가 했는데, 이게 의외의 그 제약바이오 쪽에 그쪽에 그 테마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약간의 단기성 테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꺾였다가 다시금 또 이 관련돼서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챙겨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이 자리에서는 한번 충분히 어느 정도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여쭤봐야 될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쌓였던 종목들 중에 터진 것들이 꽤 많아서요. 금요일에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이슈 있었잖아요. 자율주행을 이제 포기하고 로봇 쪽으로 가겠다. 역시나 이 이슈로 금요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삼익 THK도 또한 급등을 했습니다. 8.4% 수익을 냈고요. 이것 또한 처음에는 로봇보다는 일본 엔저 관련된 수혜주로 좀 꼽으셨는데, 예. 이 또한 또 복합적인 테마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요거는 사실 원래 로봇 관련주가 맞고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엔저로 원래는 봐야 되고, 사실 이 삼익 THK가 원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물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구 중에 줄 같은 이런 걸 만들던 회사였는데, 일본에 있던 THK하고 이제 여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엔저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일본에서 있던 그 어느 정도의 그 중요한 기술들 상당수가 이제 삼익 THK의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엔저의 영향이 아주 없진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13,100원에서 그다음 14,400원 요 사이에 요 자리에서 짧게 지금
횡보 라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였고 지금 봤을 때는 그 이후에도 이제 로봇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슈,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엔저 영향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고 봤을 때는 상승 추력은 이제 조금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승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수익률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은 KSP, 김성규 전문가님은 현대차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KSP 준비해 네. 주셨는데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앞에 이제 김성규 전문가님하고 좀 비슷하게 종목이 겹치긴 하는데 뭐 좋은 종목은 뭐 같이 말씀드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KSP가 엔진이라든지 단조 또 기타 사업 부분, 세 개 사업 부분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진 쪽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방사 고객사의 선박 엔진 수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엔진 가격 상승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엔진하고 STX 엔진 사업 부분이 합병을 하면서 수직 계열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수주도 잘 나오고 있고 단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KSP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2021년 정도 기준을 본다면 영업이익률 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대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고부가치 선박의 수주가 높아졌던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상당히 좋은 엔진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품의 매출 영업이익도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13공장 공장 증설이 지연된 것이 조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매출, 생산량도 한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거로 지금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지연된 수주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출은 더 높아지게 되고 영업이익률은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끝으로 이제 재무구조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부채 비율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 하여튼 뭐 8, 90% 이하인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좀 현금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장 증설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장을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공장에 대한 투자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뭐 급격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그러면 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기 목표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5,5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일단 OPM이 4%에서 14%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점이 좀 유의미해 보였습니다. 목표가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자동차 하면 역시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가져온 게 이 관련된 종목들 소부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주체로 해가지고 대장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아마 5월 말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대차를 중심으로 오늘 픽을 해봤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일단 중요한 얘기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얘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 네 가지를 완전히 다 쥐고 있는 거의 유일한 거의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사실 뭐 소비자님들은 좀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는 글로벌 탑3 안에 이제는 탑2까지 올라가 있는 정말로 거대하고 정말로 이제 기술력 있는 회사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토요타에서는 지금 현재 수소차 관련돼 가지고 현재 이제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동안에 공개하려고라도 하지도 못했던 수소 연소 엔진 쉽게 얘기해서 수소를 태워가지고 휘발유를 태우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수소를 태워서 가는 차를 자기들이 내놓겠다라고 할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제 따라왔고 심지어는 일부는 넘어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좀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또 전기차 경쟁을 하고 있고 단지 자율주행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같이 해가지고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격차를 굉장히 많이 좁혀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듯이 UAM 즉 도심 항공이라든가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분야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합 모멘텀들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애먹은 그런 종목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23만 4천 원, 그다음에 바닥으로 갔을 때 21만 5천 원까지 한번 쭉 빠졌던 이런 종목이죠. 자,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됐을 때 여기에서 갭이 이만큼 띄우고 상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2월달 즉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엄청나게 고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고점 25만 2천 원까지 일단 올라가고 여기에서 횡보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잠깐 오버솔드 그러니까 좀 과매도 구간이 지금 나온 구간이 여기죠. 자, 21만 5,500원에서 23만 4,500원 이 구간에서 조금 그 약간의 그 과매도가 나왔다가 다시금 올라온 상태를 보고 있는데 현재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에 이 박스권 자 상단에 있는 요 박스권에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23만 4,500원에서 25만 2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시초가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스권 상단 25만 2천 원까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좀 더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27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즉 27만 원이 현재 전 고점이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는 아직도 충분히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23만 원대에서 일단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3만 원대 즉 23만 4,500원이 깨졌을 경우에 23만 원대에서 손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금 올라갈지 아니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21만 5천 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픽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 CPI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화요일에 좀 시장에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눌렸었던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만약에 정말로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정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관성이 없는데 같이 하락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원유 QNC 충분히 저는 상당히 시장 점유율 높고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던 거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시장이 돌아섰을 때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어저께 보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는데 더 좋았었던 건 어제 그저께 미국 증시 보시면 빅테크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이 다 이틀 연속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뭐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충분히 좋은 상승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시어 같은 종목군들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 유차인 대표님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화요일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CPI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좋게 나올 것 같다 얘기하셨고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의 승부주가 진짜입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제가 화요일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가끔 생각지도 못했던 업종을 갖고 오세요. 근데 이제 손보사 얘기하시길래 이거 지금 분위기에 그냥 순환매로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저 반성하겠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지금 손보사들이요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단한 실적 내면서요. 손보사 빅5 중에 우리 삼성화재도 좋은 실적 얻었고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주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루 쉬어가지고 휴일 사이에 지금 보험업종 관련돼서 증권사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차트도 보니까 야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금 고점 돌파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삼성화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우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좀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이제 손이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요.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화재 1분기 7,200억 원 그러니까 역대급의 실적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 세 번째에서 좀 더
돌파할 확률이 있다. 즉 저 PBR에 관련된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의 손해보험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이제 그 동안에는 각자 따로 놀던 것들이 이제는 이미 옛날부터 해서 은행은 방카슈랑스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유보금이 가장 힘의 원천이 되는데 모든 금융주가 이 유보금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손해보험사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아니면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돈이 나가지만 지금 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그 돈은 계속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보사에 비하면은 유보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소위 이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선보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보험업계가 분명히 새롭게 그 업무 영역을 금융에 좀 더 확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간다 그랬을 때는 아마 이번에 잘하면은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일단은 도전 이렇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한테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AI 관련돼서 요즘 전력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불거지면서 변압기 관련주들이 좀 HD, 일렉트릭부터 해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도를 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선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BHI를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시켜주셨던 종목이죠. 화요일에 네. 9% 급등했는데 이유를 보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실적 플러스 전력량 대비해가지고 네. 좋은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7% 수익률인데요. 이것도 너무 대단한 수익률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욕심쟁이거든요. 네. 좀 더 욕심을 가져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욕심 가져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BHI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전력 수요,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었고 뭐 원전이라든지 가스 뭐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BHI는 특히 이제 발전 터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그러니까 발전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도 BHI가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BHI를 보실 때는 수주 잔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올해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조 원대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과거에 1조 원대 수주 잔고 회복했을 때가 10년도 그때 정도였는데 그때 주가가 한 15,000원 정도 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충분히 저는 그 정도 가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최근 한 3년 정도 주가 상단인 한 12,000원, 11,000원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갔다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1차 목표가 10,000원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이제 뭐 몇십 원 차이로 가지 못했지만 충분히 1차 목표가는 도달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회사가 사실은 2월 달하고 3월 달에 약간 이제 그 오버행 그러니까 그 좀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소기업 IBK 캐피탈 쪽에서 주식을 좀 이제 외국계로 좀 매각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좋은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약간 그게 조금 안 좋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조정받고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감이 오히려 더 없어졌다는 거 본다라면 이제부터 계속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파마 리서치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계속 소개해 주신 시점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20% 수익 중인데 파마 리서치 이제 좀 팔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 참아야 되나요? 뭐 저는 이거는 더 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한 10에서 20% 수익이 났으면 저는 뭐 비중을 조금 일부 줄이고 나서 끌고 가신 전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도 저는 약간 기간 조정 준다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고점 지난 7월 8월 달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번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온 거 확인됐다라면 저는 일단은 이렇게 추세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종목이 시장이 좋게 갔을 때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부 매도하기에는 상당히 아직은 아깝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깝다. 오늘 어쨌든 미국이랑 중국 얘기는 이따 이슈 시간에 좀 할 거라서요.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는 질문을 안 할 거고요.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이 종목 또한 이 타이밍에 웬 참투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일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14% 수익률인데 근데 저는 좀 이 종목의 특이점이 차트상도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느낌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수급이요.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무섭게 쌍끌이 매수 중인데요. 이게 뭔 일 있습니까, 여기 회사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숨어있던 보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은 이평선 정배열에다가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밟고 올라가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자, 그럼 이걸 좀 밀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바닥을 잡았죠. 장기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자, 여기에 5,260원 자리가 사실 지지 자리고 여기에서 7,800원대까지 요 안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략 한 1년 이상을 지금 횡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물론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승부주 우리 두 분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이구산업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선익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구산업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 올라갔다 하면 이구산업도 같이 올라갔다 기억이 좀 나는데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여러 기업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중국이 이제 또 반대로 반발을 한다라면 또 관련돼서 뭐 히토류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태양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이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구리 이슈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핵심 강물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구리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것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주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였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꼭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보아오던 거거든요. 경기가 좀 회복된다, 경기가 좋다 그러면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의외로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은 총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번 1분기 경기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구리 수요를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나라 단일 국가라면 중국, 인도 이런 나라인데 뭐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글로벌 경기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나쁘진 않다. 그러면 구리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데 구리 공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리를 생산할 만한 광산이 좀 별로 없다라고 할 정도이고 주요 구리 채굴하는 업체들이 뭐 M&A 이런 이슈들도 계속 있는 거 본다라면 구리가 공급이 예전만 못하다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팬데믹을 해제를 하면서 좀 이슈가 좀 있으면서 구리 수요가 늘어날 거라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구리 재고가 전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지금도 좀 진행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리 가격은 상승세가 더 유지될 것이고 또 어쨌든 이번 CPI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러니까 한 3회 정도로 인하 가능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이런 뭐 금이라든지 구리, 뭐 은 이런 광물 가격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좀 확대가 된다라면 뭐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거는 핵심 광물 규제인 것이고 또 구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전기차든 발전이든 관련돼서 구리가 계속 사용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이구 산업 같은 경우는 한 6만 톤 정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 한 2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한다라면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적 개선세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것인데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면 충분히 올해 영업이익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풍산 보면은 정말 조정 없이 2월부터 지금까지 한 2배, 3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구 산업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자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달, 작년 4월 그리고 작년 8월달 고점이 6,500원, 7,000원이었는데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거의 뭐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봉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 6,4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구 산업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단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구 산업 단기 목표가로 10,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리상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선익시스템입니다. 앞서 BOE 이야기하면서 선익시스템의 장비가 납품된다라는 소식도 좀 짚어봤었는데요. 선익시스템 어떤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실까요? 네, 선익 시스템 우선 그 디스플레이 장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그 이외에도 반도체 코팅 장비도 이제 약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플라즈마를 이용했다. 즉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서도 의외로 이제 플라즈마 장비를 꽤 많이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 제조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한 클러스터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각종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8.6세대의 OLED 증착기를 드디어 국산화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BOE에 대한 증착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 손실 악재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그래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LG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서 주로 LG에서의 OLED 공장에 납품을 많이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서 봤을 땐 충분히 앞으로 또 국산화 장비 중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 자리 보시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잠깐 떨어지고 눌림목 만드는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 굉장히 재밌는 자리죠. 자, 여기에 63,000원 정도에서 지금 잡혀 있지만은 오늘 시초가에서 공략했을 경우에 저는 여기서 올라가는 반등 자리를 보고서 우선 7만 원까지 1차로 보고 여기에 지금 현재 신고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를 절대로 무리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만약 7만 원을 돌파했을 경우에 한 7만 5천 원 혹은 8만 원 근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7만 5천 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여기까지는 2차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 자리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63,000원에서 2,000원짜리.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밑에서 좀 더 아랫자리에서 매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이제 돌파해놓고 잘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홀딩 의견 주실 건가요? 네, 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구 산업 약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 또 구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전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 4월부터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눌림이 나온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와 네. 관련된 우리 VM 네. 그때 한번 제안 주셨고 하이닉스가 요즘 움직임이 좋아서 그런가요? 지금 어제도 급등 모습을 보여주고 VM이 13%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또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VM 어저께 상승을 좀 많이 줬는데 전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HBM 쪽 하이닉스가 대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를 잡았었고 계속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가 더 오른다라면 특히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 주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좋은 기업은 한두 종목은 포트에 편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김에 미코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어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와주면서 미코 또한 아주 좋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해당 종목은 지금 차트상으로 보니까는 제 소견으로는 아직 올라갈 길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미코 제가 이제 그때 5월 초쯤에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 이슈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세라믹 소재 관련해서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생산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13,000원 저항대가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 3월 달에 한번 시도했었고 실패했고 이번에 돌파가 되면은 좀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저께 돌파하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편한 지 한 3주가 지나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밥상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들이 이렇게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아주 매일매일 좋은 승부주 내놓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 어제 아주 좋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심장이 작은 개인 투자자라 더 이상 여기서는 못 버틸 것 같은데 네. 버티신다는 의견을 주실 건가요? 저는 버티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 한 번 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 굉장히 재밌는 자리가 됐고요. 자, 여기 현재 어제 나왔던 자리가 바로 여기 이 포인트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64,600원에 어제 마무리했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재밌는 자리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이 자리 특히 여기에 자, 여기에 이 자리, 여기에 딱 걸렸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한번 누림목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단타로 들어가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끝까지 홀딩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자리가 변곡점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아직까지 수익이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좀 더 버텨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다음 두 번째로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 잡고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다시 신고가를 만들 수 있거나 최소한 이전에 있는 전 고점 즉 73,6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사과를 드렸지만 이 보험주에 대한 편견, 제가 경제방송을 한 15년 정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주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색안경을 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화재가 어제도 급등하면서 14% 현재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자, 우리 워렌 버핏 포트도 공개됐는데 거기에도 보험주가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모든 증권사에서 또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 살짝 저는 그래도 이제 김성규 전문가님 대단하시고요. 근데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연속성이 유지될까요? 지금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차트라든가 이상으로 봤을 때 즉 삼성화재 어제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34만 3천 원대가 분명히 여기가 이제 전 고점 세 번을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돌파를 해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시가총액이 17조 5천억 원이 넘어가는 종목이 하루 만에 10%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한 단계 위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계에다가 경고장을 어제 날렸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보험업 한 두세 개 정도는 문 닫게 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은 조금 위협성의 그런 멘트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재무 건전성이 어느 정도까지 받쳐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앞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삼성화재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개장 이후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제우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JLK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먼저 제우스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좀 필요할까요? 네, 제우스가 사실은 HBM 반도체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다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주가가 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메모리 대비해서 HBM 반도체 수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한 60%, 잘 나와야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량률을 상당히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세정 쪽에서 이걸 불량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정 장비를 제우스가 좀 공급을 하는데 이게 싱글 타입이 있고 뭐 배치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싱글 타입 쪽이 조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일본 기업이 이제 배치 타입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우스는 이 두 타입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정 방식도 건식 방식이 있고 습식 방식이 있습니다. 습식 방식은 아무래도 조금 넓은 부분들의 세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건식은 이제 조금 디테일한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우스 장비는 두 개 모두 다 건식, 습식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세정 업체들 혹은 뭐 식각 관련된 기업을 보면 건식 방식이다, 뭐 습식 방식이다에 따라서 어떤 라인은 들어가고 어떤 라인은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제우스는 그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여러 고객사가 있고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제품 공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우스가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기업하고 협업을 했다라면 지금 거의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 관련해서도 제우스를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못 나왔었던 것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도 조금 늦어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76억 달성을 했고요. 매출도 상당히 880억 정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우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제는 실적도 잘 찍히는 거다라는 게 확인됐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시간에서 5%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한 달 동안 한 18,000원, 아니 16,000원 이하를 거의 뭐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16,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좀 갭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밀렸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요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도 실적 좋게 나오고 분위기만 탄다라면 어저께 뭐 이수페타시스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도 한 15%, 16% 상승하는 거 이런 거 본다라면 충분히 일단은 단기 목표가 22,0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우스였습니다. 일단 목표가 22,000원으로 열어주셨지만 어제 시간 외에서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출발할 때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JLK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좀 필요할까요? 네, JLK 보시게 되면 우선 그 비대면 진료 관련 솔루션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뇌질환 그다음에 암 관련 질환 관련돼 있는 그 AI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뇌 관련 질환하고 암 관련 그런 비대면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이제 더욱더 좀 더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 지역의 그 뇌졸중 관련된 것들을 봤을 때는 JLK가 거기에 굉장히 관여를 크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뇌경색 진단 보조 솔루션이 이미 식약처에서는 의료 AI 솔루션 중에서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뭐 다른 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키메스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의료 박람회 쪽에서도 상당히 뜨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글로벌 뇌졸중 AI 진단 업체 2개가 있는데 그중 걔네들이 지금 현재 이 업체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M&A의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JLK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12,760원 오늘 시초가에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위로도 한 30%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목표가 17,000원대 일단 1차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보시고 다시 한번 거기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도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실제로도 이 자리는 상당히 낮은 자리이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JLK 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 비대면 관련해갖고 AI주 최근에도 한 종목 매수를 했는데, 자,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의료 AI주들 뭐 유명한 뭐 뷰노나 이런 종목들 말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면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일단 매출액이 아직까지는 너무 낮고요. 네. 또 하나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운영 자금이 만약에 이제 이거 관련돼서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회사들의 운영 자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운영 자금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CB 발행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키워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이런 그 대형 진단 업체들이 왔을 경우에 이들이 만약 M&A를 시도했다 그랬을 때는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확 뛰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기술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우리 보통 이제 많이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혼났던 종목들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회상장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는 기술 가지고서는 우회상장, 기술 특례 상장이나 우회상장 이거 가지고서 들어갔다가 깨진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그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술은 좋은데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나와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시비를 내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인 그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비대면 진료 쪽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